허경영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일단은 신인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온다에서 제5장 내가 지구에 온 목적. 내가 백궁에서 지구에 온 이유는 한마디로 세계 통일을 이루어 지구 환경을 회복하고 기아를 해결하여 핵전쟁 위협을 없애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류를 제도하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구촌의 위기. 현 지구촌은 인류의 무지와 탐욕, 이기주의 등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기아와 난민, 핵전쟁의 위협 등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의 직면에 있다. 환경 파괴. 농약 살포, 화학비료, 화학세제 사용으로 토양과 물이 오염되어 땅이 죽어가고 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산림 남벌과 매연 배출, 대량 동물 사육에 따른 방귀 등의 배설물 배출 등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브레온가스 사용 등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며 식용육 동물 사용으로 목초를 없애고 지구를 산막화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어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기아. 지구상의 기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술 소비에 8조 원, 담배 소비에 16조 원을 쓰고 있다. 각국은 풍년이 들면 정치적 이유와 자국 농민을 보호를 위해 농작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린다. 난민. 전쟁이나 분쟁으로 지구상에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난민은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 바다에서 떠돌다 죽는다. 전쟁. 제3차 전쟁은 핵전쟁으로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전쟁이 발발하면 만조일손, 천조일손이 될 정도로 인류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언어도단 물질만능 시대. 또한 인류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도덕과 인류애가 실종되고 물신 숭배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돈이 곧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돈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모두 종교가 저물고 있다. 재산을 서로 많이 갖기 위해 싸우다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뺏기 위해 칼부림이 일어나는 시대다. 언어도단이다. 말과 글과 도가 모두 끊어진 시대, 윤리도덕이 실종된 시대이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 기술혁명과 자본주의로 인해 산업화가 이루어져 경제 발달이 이루어졌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6% 이상의 부를 전 국민의 10%가 차지하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국민의 대다수는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자본가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부패하여 자본가들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섭리 차원에서 인류는 공존공영, 즉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은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부유층이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생겨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철저히 유물론에 입각하여 유신론을 배제하고 계급투쟁에 몰두하여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아울러 경제면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도외시함으로써 생산성을 악화시켜 모두가 못 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통해 평등사회 실현을 내세웠으나 공산 지배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 공산주의 스스로 붕괴되는 운명을 맞았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이기주의. 각국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세계인의 공존공영에는 무관심하다. 일례로 중국은 동해안에 공업지대를 두어 엄청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황하 일대의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뒤덮는데도 이런 방구 말이 없다.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전만 추구할 뿐 이웃나라와 지구촌 공동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지구와 인간 세계는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자 인터뷰 12번째. 신인이 지구에 온 목적. 대항군. 신인님, 하늘에서 지구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신인. 고속도로가 막혀서 갓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대항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신인. 고속도로의 갓길도 몰라? 대항군. 신의 길이란 뜻의 갓길이군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왜 막혔다는 거죠? 신인. 인간들이 하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야. 지구가 230개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무기전쟁, 자원전쟁, 핵전쟁, 영토전쟁, 종교전쟁, 환율전쟁으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있어. 내가 지구에 온 이유가 세계를 통일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 3차 핵전쟁을 막기 위해 온 것이야. 또 인간들이 지구를 졸업하고 백궁으로 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내가 와서 도와주려는 목적도 있지.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1. 230개 국가를 하나로 통일해야 지구촌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의 환경 파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기에 세계 통일을 위해 왔고 2. 지하 핵실험으로 빙하가 급격히 녹고 있기에 세계를 통일한 뒤 핵무기를 모두 없애기 위해 왔고 3. 99%의 인간이 영원훈련소인 지구 행성 학교를 졸업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인간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 갓길, 고속도로의 갓길, 신의 길. 본자 인터뷰 13번. 지구에 출장 오신 거네요. 대항군. 신인님은 매일 밤마다 하늘에 갔다 오신다는데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신인. 빛의 속도로 120억 광년이나 걸리는 별인 백궁에 다녀오는데 유체 이탈로 지구 시간 10분 정도 다녀오는데 여기와 차원이 다른 곳이므로 할 일을 다 하고 오지. 대항군. 그럼 지구에 출장을 오신 거네요. 신인.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출장을 온 것은 지금 지구촌이 어느 도단 시대로 가고 있고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로 지구 자체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내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지. 세계 통일. 지구촌의 세계적인 난제들을 내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이어 아시아와 세계 통일을 이루며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한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움직여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세계연방이라는 강력한 세계연방정부를 수립하고 각국을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비슷한 관계로 만들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나의 진두지휘하에 각국이 공동으로 환경, 기아, 난민, 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결국 세계는 통일되고 국경이 없어져 전 세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게 된다. 본자 인터뷰 14번째. 한반도라는 말을 타고 세계 통일하는 자 허씨. 대항군. 신인님, 한반도가 왜 말이며 말 안장이 완성되면 허씨 대통령이 나타나 왜 말을 타고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고 하나요? 신인.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말 안장이 완성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그 말 안장에 타고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그가 바로 허씨라는 예언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이야. 대항군. 한문으로 허씨라는 글자를 옆으로 보니까 말 위에 하늘의 말씀이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네요. 신인.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임금들이 허씨가 나타날 때까지는 허씨를 대신하여 신하들에게 윤허를 하여 국사를 보았고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왔으니 직접 허씨인 내가 세계를 결제하고 재편성하고 통일하고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는 거야. 허자의 뜻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란 뜻이야. 그동안 동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지 못해 내가 말을 탈 수 없었는데 포항 출신 대통령이 나타나 그 도로를 신속히 만들게 되어 나는 후일 한반도에 말을 타게 될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된 뒤 세계 통일을 하러 말의 방향인 중국 대륙으로 달려가 먼저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것이야. 본자 인터뷰 15번째. 세계 통일하는 이유. 대항군. 신인님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왜 핵무기를 모두 없애려는 거예요?
신인,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가면 지구 육지의 70%가 바다가 되고 눈 덮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 인류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온난화가 심해져 기온이 정상보다 3도씨 정도가 더 오르면 지구는 멸망하게 돼. 대항군, 기온이 오르면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신인, 지구는 현재 1도씨 상승되어 2도씨만 더 올라가면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거야. 인간의 체온이 3도씨만 올라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듯이 지구도 기온이 3도씨만 올라가면 멸망할 수가 있어.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의 핵무기를 없애야 돼. 대항군, 지구 온도 상승과 세계 통일, 핵무기 제거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신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을 가진 국가들이 지하 핵실험을 할 때 그 열이 빙하 쪽으로 가서 빙하를 녹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를 통일해야 통제가 가능하거든. 하늘의 심판, 하늘이 지상에서 행할 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국민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정된 1000만 명 내외의 인간을 백궁으로 데려가기 위한 알곡과 가라지 선별 심판이다. 이 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셋째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이를 위해 하늘에서는 찰나 바이러스를 준비하고 있다. 오만과 탐욕에 찌든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심판 말고도 인간은 한시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나쁜 마음을 먹거나 욕심을 부릴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체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병들게 된다. 반면에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좋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건강해진다. 이것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하늘이 하려는 것은 이와는 다른 심판이다. 본자 인터뷰 16번째, 하늘의 심판, 집단 심판과 개인 심판. 대항군, 신인님, 하늘이 인간을 심판하나요? 신인, 그럼 심판하지. 그런데 심판은 크게 개인 심판과 집단 심판이 있어. 대항군, 그게 뭐예요? 신인, 영화 베너에서 베너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에게 물을 한 바가지 주었지. 목말라 하던 예수가 그 물을 먹을 때 베너라는 청년을 한번 쳐다보았어. 대항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신인, 베너는 물을 죄인에게 주었다고 로마 군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 그런데 그날 예수가 처형되면서 천둥벼락이 쳤는데 청년 베너의 어머니와 누나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땅굴에서 죽어가다 두 사람만 그 번개불에 몸이 맞아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거야. 벤허너는 어머니와 누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12 제자도 무서워 도망갔는데 모함 받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예수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의로운 마음에서 물을 준 것이었어. 수백 명의 다른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벤허의 어머니와 누나만 고쳐진 거야. 그리고 그날 예수가 처형될 때 옆에 강도 2명도 처형되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동료 강도에게 꾸지람하면서 비록 자신이 강도였지만 예수를 보며 회개하자 예수가 그를 보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 그날 그 강도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에 도착했어. 몇천 년 후 내가 심판할 때 너를 구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야. 대항군, 이야, 하늘은 즉시 응답을 주는군요. 신인, 사실 개인에 대한 하늘의 심판은 즉시 호르몬을 통하여 즉시 행복 호르몬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심판하고 유전자로 후손을 병들게도 없애기도 하지. 그리고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를 지은 자는 즉시 요절시켜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게 개인에 대한 심판이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연애자로 타락할 때는 도시 전체나 인류 전체를 집단적으로 심판하기도 해. 집단 심판이지. 대항군, 야, 소돔과 고모라 성과 노아의 홍수는 집단 심판이네요. 아담족과 한민족. 우리 민족인 한민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백궁에서 우주선으로 지구에 운반되어 온 아담족의 하나이다. 지구에는 3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져 처음 정착된 네피림 이후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 몇 차례 다른 인종들이 들어왔으며 아담족은 그중 가장 늦게 만들어져 들어온 인종으로 이전의 인종보다 발음기관 등 신체적 특징과 두뇌가 우수하다. 아담족은 몽고 인종이라고도 불리는데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몽고 반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담족은 한반도의 한민족을 비롯하여 중국인의 일부, 유대인, 몽고인, 아메리카 인디언 등이 모두 해당되며 일본에도 우리 민족이 건너감으로써 아담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담족은 원래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 일대와 텐산 산맥 부근에 살았으나 후에 일부는 중동 지역에 자리 잡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몽고 초원지대를 누비며 중국의 일부 지방과 한반도로 내려오고 다른 일부는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를 지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 인디언이 되었다. 텐산 산맥을 넘어 동으로 온 아담족 중에는 아담의 15대 손인 욕단의 13명 아들 중 12번째 아들 하윌라가 있었다. 하윌라는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하윌라가 바로 단군이며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었다. 단군을 그냥 단군이라고 하지 않고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하윌라 단군을 후손들이 하윌라 아버지라 부른 데서 연유한다. 즉 단군 하윌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후에 단군 할아버지로 굳어진 것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날이 개천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천절을 10월 3일로 기념하고 있으나 조선이라는 이름의 조를 살펴보면 10월 10일이 실제 개천절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민족의 우수성. 한민족은 1만 년의 역사 속에 하늘의 말씀인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과 같은 민족 경전과 고조선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2화의 이상을 가지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의 8대 민족 정신을 지키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주변 민족에게 모범을 보여왔다. 숱한 외침을 받으면서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면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까지 이 땅을 지키고 혈통의 대를 이어왔다. 우수한 두뇌의 우리 민족은 우리만의 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문자를 창안하여 사용했다. 한자와 한글은 한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구약 성경은 한자와 상관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에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창조설화가 있는데 한자의 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 8명을 태웠다는 설화는 배 선자에 들어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은 마귀 맞자에 들어있다. 이처럼 구약과 한자는 연관성이 깊은데 이는 우리 민족이 수메르 지역과 텐산 산맥 일원에 살았던 주인공들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세종대왕 때 창제된 한글은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공인할 정도로 탁월한 문자이다. 발성기관과 천지인 삼재를 이용하여 글자를 만든 한글의 제작 원리는 아주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누구나 배우기도 쉬워 매우 실용적이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자문서 시대에 한글만큼 쉽고 빠르게 타자할 수 있는 글자도 드물어 또 한 번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명태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명태치상을 주고 있다. 이 상의 명칭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명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만 우리 글로 생각하고 한자를 중국 문자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자와 한글은 각각 뜻글자, 소리글자로 음과 양의 관계이며 모두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반영한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는 당시 수메르 지역에 살았던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만든 글자이고 우리 민족이 중국 지역으로 넘어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고 살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한족들에게 전파되었을 뿐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온돌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온돌은 방바닥 밑에 불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크고 편편한 돌을 깔아서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불기운이 들어와 그 돌판을 데우면 돌판이 오랫동안 열기를 지니는 원리를 이용하여 난방이 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온돌 장치 중 불길이 들어오는 통로를 고래 혹은 방고래라 하는데 고구려나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돌 난방은 유럽의 벽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다. 온돌은 당대로서는
그건 어떤 난방장치보다도 뛰어난 환웅족만의 문화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유교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두뇌가 명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유교의 잿더미와 보릿고개에 허덕일 뿐 아니라 변변한 자원조차 없던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 경제대국이 된 것이 그 실례이다. 신인이 오는 땅 한반도. 한반도는 지구에서 세계의 자궁이며 핵이다. 풍수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오른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국이 내외 500호를 이루고 왼쪽으로는 일본과 아메리카 대륙이 내외 자총령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는 제주도, 대만,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호주 대륙이 겹겹이 안산을 이룬다. 주변 지형이 완벽하게 한반도를 감싸주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보호받는 자궁 형태의 대명당인 혈자리이다. 한반도는 지구의 자궁이며 세계의 중심이자 핵인 것이다. 한반도는 여성의 자궁 부위에 위치하면서도 생김은 또 남자의 생식기를 닮았다. 음양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음양이 같이 한 잉태와 분만의 자리이다. 주역 8계상으로도 한반도는 간방에 해당되는데 간방은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시작의 자리 간방이면서 음양이 같이 하여 잉태와 분만을 하는 중앙토이며 핵에 해당하는 것이다. 핵인 까닭에 한반도가 내뿜는 기인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강력하다. 한반도의 기온이 그러하다 보니 한반도에서는 사람도 풀도 물고기도 강력한 농축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민족처럼 생활력이 강한 민족은 드물다. 독일이 150년 걸려 이룬 산업 발전을 우리나라가 단 15년 만에 해낸 것도 한반도의 기온에서 유래한 한국인의 강력한 에너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삼만큼 약효가 뛰어난 인삼이 없으며 태평양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면 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한반도의 기온은 매우 특출하다. 그러면 왜 유독 한반도가 지구의 핵이며 강력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늘이 지구를 만들 때 한반도의 역할을 지구의 핵, 결실과 시작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여 지구에 와서 인류의 추수와 새 시대를 여는 하늘의 역사를 할 때를 대비하여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의 화신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것은 예정된 것으로 우주적 섭리의 일환이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신체적 특징과 두뇌를 가진 한웅족의 일부를 수메르와 텐산 산맥 일대에서부터 한반도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으며 장차 신인이 와서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을 암시한 천부경을 한 민족에게 내려준 것도 하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홍익인간 제2화의 인용과 효자충신 예의염치의 훌륭한 민족 정신을 지니고 숱한 외침을 겪으면서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을 기르도록 한 것도 장차 하늘이 한 민족을 쓰기 위해 섭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리해야 본체가 가장 우수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신을 지닌 민족의 몸을 입고 그 민족을 앞세워 세상의 신정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만주족, 몽고인, 일본인, 인디언 등이 모두 같은 아담족이나 그들은 한반도라는 지구의 핵이 아닌 곳에 살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선봉에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아담족일지라도 명석한 두뇌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선민의식에 빠져 자만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경우 오히려 하늘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가 주변국의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그 어떤 나라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고 도로 내놓고 마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였던 것도 이곳이 하늘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제1단원 신인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온다 에서 5장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이었습니다.